네,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당내에선 조기 귀국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연이은 설화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서 태영호 최고위원까지 나란히 회의에 불참하기도 했습니다. 정치큐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표결 때문에 못 오셔서 또 오늘 죄송합니다. 의총 때문에 못 나오시나 긴장했습니다만 있습니까?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총은 어땠습니까? 좀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까? 제가 다 끝나지 않은 진행 중간에서 나왔는데요. 그 정책 사안, 법안, 이런 당론 여부 이런 거를 하는 중이어서 다른 돈봉투 사건이나 기타 다른 현안에 대해서는 못 듣고 왔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 다른 현안만 얘기하고 네. 이번 송 전 대표 얘기는 안 한 걸로 파악이 된다. 아무래도 좀 이상민 의원께서 좀 복잡하실 것 같아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이번 돈봉투 의혹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른 방송에선 추가 조치를 좀 요구하시기도 하셨는데 지도부를 향해서. 예,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발각된 거죠. 2년 전에 일이었고 깜짝같이 몰랐고 그런 사실을 이제 녹음 파일로 드러난 건 이 때문에 너무나 추악하고 참 제가 어디에서는 시궁창 같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날 정도다. 네. 이런 사건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당의 그 간판을 내릴 지경이고 어쨌든 그 국민에 대한 도리로서 그 일벌백계 추상같이 아주 성의 없이 샅샅이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중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며칠 전에 기자회견할 때는 자체 조사는 안 하겠다.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저는 너무 의아스러웠어요. 그동안 검찰 수사가 기획수사니 검찰 탄압이니 해놓고 사서 검찰 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또 검찰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의 명운을 걸 사안의 진상규명을 검찰에게만 맡기는 거는 저는 옳지 않고요. 그리고 어느 조직이고 자체 정화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샅샅이 조사를 해야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근데 그거 안 한 거는 매우 유감이고 지금 늦게라도 빨리 그걸 출범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는 당연히 지금 본인과 관련된 문제에서 터진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이 와서 이실직고를 하든지 모르면 모른다든지 반론을 제기하든지 또 관련된 여러 사람들과 해서 진실을 말하도록 하든지 해야지.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자기는 무관하다, 개인 이탈 문제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는 건 매우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올게 왔구나, 오랜 관행이다 이런 언급을 하셨고 지난주에 고모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게 규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이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는데 저거 수습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없으면 그것만 드러내 갖고 어떻게 해본다 그러지만은 당 대표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또 당 대표가 부패 혐의로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당내의 부패 문제에 대해서 지시하고 처방을 내릴 만한 도덕성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 돈봉투 사건이라고 하는 전 진짜 우리 정치권의 여야가 저런 일이 있었어요. 국민님도 2008년도인가 2009년도인가 전당대회 때 박이태 당시에 국회의장이 대표 출마했을 때 돈봉투 사건에 들어서 구속이 되고 몇 사람이 재판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그 이후로는 저런 거는 거의 여야 간에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저렇게 한 거는 물론 옛날에는 저런 것이 관행일 때가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대표 나서는 사람들이 지구당 위원장들인데 돈을 줘서 그때는 각 지구당들이 전당대회 하려면 버스로 사람들 싣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들인데 버스 대절비하고 또 오면 점심 먹여야 되고 또 가면 저녁 먹여야 되니까 식사값을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 이렇게 주고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2008, 9년부터는 그 관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죠. 네. 그 정치권에 뭐 한번 홍역을 치르고 나서. 예, 전당대회한테 뭐 돈 뿌린데 여든 야든 간에 그건 없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진짜 이제 겁 없이 한 거죠. 그냥 뭐 개인이 어려워서 돈 빌려준다는 것도 하고 또 민주당 의원이 무슨 뭐 밥값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 발상 자체가 지금 이미 민주당은 부패의 늪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도부란 사람들이. 네. 더구나 송영길 대표가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운동권이 생명의 도덕서인데 그러면 민주당 안에 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 인식이면 저 당 해체해야 됩니다. 재창당 해체하고 네. 이재명 대표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고 간에 저 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은 정리하고 새롭게 민주당이 정통 야당으로서 출발한다. 이렇게 해야 내년 선거 치르지. 지금 이걸 우물우물에 넘어가면 이재명 대표 문제도 해결 안 돼. 이번에 돈봉투 문제도 결국 해결을 못하고 끌고 가면 내년 선거 민주당 못 치릅니다. 네. 아무튼 송 전 대표 이번 의혹의 정점에 있다 보니 조기 귀국에 대한 요청이 당내에서 거센 상황인데 지금 20일 기자회견까지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 안에라도 빨리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오늘이라도 지금 이 시간이라도 빨리 귀국 비행기 타가지고 빨리 와야죠. 거기서 미적미적대고 뭐 22일 날 저 프랑스에서 그 특파원들하고 기자회견 하겠다. 너무 한가한 소리고 너무 좀 사실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해 안 온다면 왜 안 오는 걸까요? 어떤 고민이 있는 걸까요? 아니 만약에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면 네. 뭐가 캥기는 게 있나? 이런 의심밖에 들지 않습니다. 잡혀갈까봐 안 오는 거지. 그 송영길 대표가요. 네. 비유를 하면 아니, 사고는 한가에 났는데 샌드가에 가서 수습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사고는 민주당에서 터졌는데 무슨 불란서 가서 기자회견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파리에서 당장 돌아야죠. 네. 남이 다 얘기를 하지만은 내가 뭐 송영길 대표 후배고 하니까 잘 아는데 빨리 돌아갔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내가 잘못한 부분 여기까지고 내가 책임지는 부분 여기까지다. 네. 내가 그러나 내 당 대표 시절에 사무총장, 부총장 했던 사람이 다 연루됐고 결국은 전당대회 때 내가 대표가 되는 전당대회 때 일어난 사건이니까 내가 책임을 진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내가 뭐 당에서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다음 선거는 출마 안 하겠다든지 뭐 불출마 선언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대표다운 처신이지. 네. 아니 서울에서 사고 나는데 파리 가서 기자회견 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네. 아무튼 최종 입장은 22일에 말씀드리겠다가 이제 최종 입장이고 20일 기자회견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 내부에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더미래, 더민초, 민주주의 4.0까지 여러 갈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번 민주당 내부 목소리 한번 들어보죠. 지도부에서 했던 조치가 다 종결 완결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고민하고 있고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저희들 의견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 전달하는 것이 지도부에서 잘 표현되기를 일단은 기대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언론에 보도된 녹음 파일이 검찰에서 제공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참으로 그 내용이 희한해요. 이 녹음 파일은 검찰이 확보한 휴대폰에서 나온 거고 휴대폰 주인은 구속수감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이 제공하지 않았다면 누가 제공할 수 있을까요? 네, 사안이 엄중하다 보니 민주당 내에서도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과도한 수사는 경계하지만 덮을 일은 아니다라는 분위기 속에서 박찬대 의원 목소리 최고위원 발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아니 지금 뭐 처음에는 검찰 탄압이니 기획수사니 하다가 정작 방송을 통해서 그 눈을 감고 들어도 알만한 사람들이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전후 사정 다 들어보면 돈 주고받고 한 정황이 다 드러났어요. 네. 그 자체가 조작됐다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 녹음 테이프가 조작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럼 상식에 비춰보면 돈이 주고받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국민들 뵙기가 죄송하고 사과드리고 그리고 진상을 규명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또 다시 뭐 검찰이 어떻고 이 얘기하면 이거 뒤죽박죽 완전히 진흙탕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저게요. 지금 이야기 들어봤지만 네. 민주당 의원들이 한가한 소리하고 앉았는데 송영길 대표가 기자회견을 하려면
서울에 와서 민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해야죠. 와갖고 그 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게 아니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검찰이 뭐 녹취록을 왜 사전에 공개했냐, 뭐 피의사실 유추했냐, 지금 저렇게 한가한 소리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이번 사건이 관계가 지금 수십 명이 되잖아요. 그 이미 돈은 뿌렸다는 것이 다 인정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법적인 책임은 검찰에서 조사해서 법원에서 진다 하더라도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정당인이라고 하는 거는, 정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정치 도의적 책임을 국민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송영길 당신 대표 때 일어나는 일 아니냐? 그 민주당 지도부가 관계된 일이 아니냐? 네. 그 사무총장, 부총장에 관계된 일이 아니냐? 이게 정치 도의적 책임을 당 지도부에 묻는 거지. 사법적 책임이야 그냥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냥 검찰에 맡길 수밖에 없죠. 당이나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도의적 책임이 우선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태원과 할로윈 참사 났을 때 왜 이상민 장관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이 왜 정치 도의적 책임지고 사표 안 냈냐고 예.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민주당 사건도 마찬가지라 송영길이나 관계됐던 사람들이 사법적 책임은 그거는 검찰에서 물어라 이거야. 그러나 정당의 지도자라서 못할 일을 했다, 잘못했다. 이 정치 도의적 책임을 좀 그만둔다든지 뭐 불출마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국민들이 바라는 거지. 지금 무슨 검찰이 왜 녹음 파일 유추했느냐, 저 아주 한가한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한다. 설사 그런 기미가 있고 의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얘기는 차마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저희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돈 봉투가 주고받고 했다라는 목소리가 드러났어요. 그러면 당 지도부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했듯이 네. 지금 진상조사를 철저히 들어가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나서 드러난 만큼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당내의 구성원들, 현역 의원, 특히 현역 의원들, 돈 받은 분들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 아니, 자기가 돈 받았으면 자기 돈 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딱 눈 감고 지금 이거 들통 안 날 때까지 버티겠다 이렇게만 먹으면 네.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정근 신이 뭐니 다 지금 아마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도부에서 어떤 조사가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거론되고 있는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는 의원들은 고백을 한 고백을 해야 조치가 됩니다. 필요하다. 예. 예, 고백 안 하고 역사의 진실에 마주해서 고백을 해야 책임도 최소화시킬 수 있지. 이거 그냥 두고 검찰 수사에 맡겨버리고 하면 당도 풍지박산 나고 본인들도 아마 엄중한 책임을 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또 웃기는 일이, 물론 검찰 수사에 맡긴다는 건 맞아요. 그 사법적인 처리와 검찰 수사에 맡겨야지. 네. 나 당으로서 진상 조사를 해갖고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을 당이 가려내갖고 선 조치를 해줘야지. 네. 그게 그래서 자체 진상 조사하라는 거지. 자체 진상 조사해서 처벌할 것도 아니잖아요. 그거는 검찰이 하는 거고, 그러나 네. 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자체 진상조사에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질 사람 책임을 묻게 하는 거, 이게 당이 국민들 앞에 설명하는 일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의 당 일에 흥분할 건 아니지만 일단 네. 저런 식으로 민주당이 나가면 안 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선 당대표 리스크에 의해서 이렇게 당 전반으로 리스크가 번지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고리로 이를테면 이심송심 소문이 있었다, 두 전현직 대표 어떤 연계론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너무 섣부로 나간 정치 공세죠.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남의 지금 어떤 불행을 마구 해집고 그러는데 그것도 네. 그럴듯하게 지적하면 감내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 지금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예. 그 대표 선거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 증거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심송심을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하는 건 네. 그것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의 금도를 벗어난 것이다 생각되고요. 네. 좀 국민의힘도 좀 그럴듯하게 좀 지적하고 상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집권 여당이 본인들의 문제를 그냥 잔뜩 골물대로 골무면서 또 상대당한테 지적하는 거는 또 그렇게 또 아주 좀 허술한 아주 허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뢰가 가겠습니까? 네, 지금 이 당이나 저 자막처럼. 당이나 할 거 없이 네. 참
자막처럼 30분 통화를 김기현 대표가 조준하기도 했고요, 고모님. 네. 그 뭐 국민의힘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비록 야당이 이게 일어났던 일이지만은 예. 한국 정당이 불행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될 일이 일어났으니까 야당이야 뭐 걸핏하면 여당 물고 늘어지고 정치 단합이다, 정치 보복이다 하지만은 여당 어른답게 지금 이재명, 송영길 연계고리 이거는 검찰 수사에도 밝혀질 일이고 이걸 정치 공세할 일이 아니거든. 여당은 이때다 해서 야당을 공격할 게 아니고 여당으로서 할 일은 김기현 대표가 할 말은 뭐 30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조사를 하게 나갈 게 아니고 검찰이 제대로 진실을 밝히기 바란다. 네. 그리고 야당은 부끄러운 정당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길 바란다. 이렇게 좀 여당답게 좀 국민들이 좀 고개 끄덕거릴 수 있도록 어른스럽게 나가야지. 예. 이게 뭐 야당이 아이고 잘 걸렸다. 너희들 그동안 우리 맨날 괴롭혔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하고 그냥 무슨 이재명, 송영길이 연계설이든 뭐 송영길이는 그 돈 어디서 나왔냐도 이렇게 물고 늘어질 게 아니고 그냥 여당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당은 점잖게 검찰이 좀 제대로 조사해라는 거 첫 번째. 둘째는 야당도 정치적으로 국민들 앞에 사과하고 자체 내부에서 진상조사를 철저하게 바란다. 네. 요 정도로 나가주고 지켜봐야지. 여당이 뭐 이때다 싶어서 야당 그저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여당답지 못하잖아요. 네, 지금 점잖게라고 표현하셨는데, 자, 국민의힘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는 마카마카 경쟁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디 댓글 보니까 여야 할 것 없이 밉상 경쟁하고 있다 이런 표현도 있더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일단 설화, 실언 논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아니 계십니까? 최고위원 2명이나 지금 그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불참했죠. 못하는 예. 상황이 벌어졌어요. 전당대회에서 얼마 전에 당대표 최고위원을 선출했는데 그 2명이 4명 중에 2명입니다. 최고위원이. 네. 그럼 반이 지금 사고로 못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저 집권 여당의 지도부입니까? 예. 본인들이 거울을 보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참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그 발언 수준도 너무 참 그 어디가 저급하고 네. 국민들의 상식 수준과는 동떨어져 있고 반하는 그런 발언들을 마구잡이하고 있거든요. 참 집권 여당이 저런 거에 대해서 저희 당도 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의힘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도 참 그렇습니다만 예. 참 뭐 누구 하나 이 본받을 게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4.30은 참배를 했습니다만 유족들께서는 진정성이 없다라고 이제 거부하기도 했거든요. 그요. 지금 김재원 최고도 뭐 사과하고 다닐 일이 아니고 저 정도 되면 지난번엔 제가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2번까지는 뭐 빠지고 넘어가지만 네. 한 번 더 하면 사표 내야 되고 했지 않습니까? 예. 김재원 최고는 저 정도 되면 최고인지 사퇴해야 되고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민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우리 당 이야기니까 내가 더 가혹하게 이야기하면 최고위원 4명 선출했는데 3명이 지금 서로에 시달리잖아요. 예. 김재원, 대영호, 조수진. 어쨌든 3명이나 서로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저 정도 되면요 최고위원회를 해체해야 됩니다. 3명 사표 내면 최고위원회 해체하고 네. 해체하고 나면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이 정도로 한번 국민의힘도 뭔가 결기를 보여줘야지 저 뭐 징계하고 뭐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저절로 본인이 그만둘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네. 그 사과하고 댕긴다고 풀릴 일이 아니고 대모 최고 경우는 뭐 본인이 자기는 뭐 윤리위원회 내 심판해달라고 본인이 이제 자진 제소를 해놨지만은 네. 대영호 최고위원은 북한에 계시다가 여기 한국에 온 지가 지금 1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의 정치 문화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더구나 초선돼 갖고 또 최고위원까지 되고 또 이랬으니까 아직 본인이 이게 자기 눈으로 보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네. 이게 한국 정치라는 게 눈으로 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훨씬 복잡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말을 좀 자중하게 하고 이렇게 좀 조치를 하고 네. 그러나 최고위원이 4명 뽑았는데 3명이 사고 쳤다 그러면 그 최고위원이 지도력이 살겠어요. 네. 해체하고 다시 고모님은 해야지. 한국 정치를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어떤 여당 의원께서는 이 자리에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나쁜 정치 문화는 빨리 배웠다라는 걸 여당 의원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분과 말씀 중에 마침 또 아까 말씀하신 의원총회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당내 압박에 대한 얘기를 두 분과 했었는데, 자, 송 전 대표를 향해서 의원총회에서 나온 정리된 목소리인데, 즉각 귀국을 해라. 22일 아마 기자회견보다 더 일찍 오라는 주문 같죠? 예, 그렇습니다. 얼른 들어와서 낱낱이 이번 의혹, 돈봉투 의혹에 대한 실체를 직접 밝혀라는 주문과 함께 당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직 대표로서 그게 국민과 당에 대한 도리라는 게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주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서 즉각 귀국해 낱낱이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만, 일단 송 전 대표 기존 입장은 22일 기자회견 때 밝히겠다거든요. 이렇게 해도 송 전 대표 입장에 변화가 없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젠가요? 방송에 나온 걸 보면은 너무 좀 태연자약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본인이 국민에 대해서 본인 선거와 관련해서 생긴 문제인 만큼 네. 또 대표를 역임한 분이만큼 지금은 저희 당 민주당한테는 진실과 책임만이, 엄중한 책임만이 저는 작용해야 될 것이고, 네. 지금 의원총회에서 잘했습니다만 하나 그 자체 조사기구, 자체 정화 기능을 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 자체 그냥, 정화기구라는 건 당내 인사들로 어느 구성된 조직이고 건가요? 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시정하고 잘못을 고치고 또 찾아내고 깨끗이 하는 그런 노력을 안 하겠다? 네. 안 한다? 그러면 그 조직에 대해서 누가 국정을 맡기고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겠습니까? 그런 집단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호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저희 자체 조사, 엄정한 자체 조사 기구를 출범해서 저는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하지만 당의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낱낱이 조사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의총에서 저 정도 의결을 하면 오늘이라도 들어와야죠. 그게 전직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자세죠. 알겠습니다. 이제 5시를 넘긴 시간이 몇 분 안 남았는데, 어제 돌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상민 의원 나오시면 꼭 이 질문을 드려야지 했거든요. 자, 총선 1년 앞둔 시점에 물론 민주당 내부가 좀 이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금태섭 전 의원이 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고 기자들 질문을 하는데 이상민 의원님께 죄송합니다. 그 바통을 넘기더라고요, 질문을. 돌발 영상 저는 보셨어요? 이제 그 네. 토론회에 네. 한국 정치 문제점과 그 대안이라는 네. 거로 발제를 했습니다. 네네. 거기에 뭐 신당 창당에 그걸 주제로 해서 모인 거는 아니고요. 네네. 거기에 3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청년 정치인들도 패널로 참여를 했고요. 네. 그거는 뭐 금태섭 의원이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신당을 창당한다는 거는 그분들의 문제이고 예. 그분들의 관심사이고, 저는 뭐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그 토론에 참여한 거는 발제 그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이고, 예. 그건 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건 금태선 전 의원이 그냥 개별적으로 한 얘기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돕겠다 한 건데 뭐 그거는 그분들의 뭐 관심사라 저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네, 금태섭 전 의원과 이상민 의원도 김종인 전 위원장을 포함해서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에 참석했을 뿐이지 신당 창당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예. 근데 사진이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찍히니까 많은 분들이 신당 뭐 이렇게 주도해서 뭐 하느냐를 하는데 그건 뭐 아니고요. 네. 그건 제가 그런 뜻으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원래 그 토론회에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로 했는데 네. 어떤 사정이 있어서 두 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토론회가 무산될 것 같다고 해서 제가 참여를 하게 된 겁니다. 네, 방금 나오는 저 화면에서 금태섭 전 의원이 기자들한테 이상민 의원을 좀 괴롭혀 주세요라고 하고, 어제 나오는 돌발 영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봤는데, 금태섭 전 의원이 물꼬가 터지면 확 바뀔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고 한 언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의원님? 뭐 그거야 뭐 각자 희망과 또 기대가 섞인 전망이니까 네. 제가 코멘트하긴 그렇고요. 예. 하여튼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금 자체 정화 기능, 자정 기능이 상실되다 싶어 있다, 멈춰서 있다. 네. 국민들이 두 당에 대한 불만이 아주 극도로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저는 두 당을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위해서라도 제3, 제4, 제5 아주 건강하고
유능한 정당 정치 세력들이 빨리 태동하길 바랍니다. 물론 이 당들이 뭐 갑자기 1, 20석, 30석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예. 기존의 양당 독과점 구조를 좀 이렇게 자극을 주고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정파 간의 정치적 서비스, 공품질의 정치적 서비스의 경쟁이 이루어지지. 네. 지금은 정치적 저품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더 못하냐. 그리고 서로를 희망의 등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이 볼 때는 둘 다 절망의 상징 아닙니까? 네. 제3지대 창당,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서 고모님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선거 1년 앞뒀으니까 뭐 제3당이 창당될 수 있죠. 그것도 지금도 국민들은 지금 민주당은 부패 정당이고 네. 국민이면 무능 정당이고 그러니까 양당의 기대를 별로 안 걸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은 새롭게 국민의 뜻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생긴다고 하는 거는 그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의 면면이 네. 국민들에게 저분들이 창당하면 진짜 정치가 좀 새로워지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이 모여야 네. 정당이 되지. 스타성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주도한다고 그래서 그 정당이 생겨야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긴 한데 그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갖는 그런 분들이 좀 모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에 며칠 전에 강중만 교수님이 신문에 칼럼 쓴 걸 보니까요. 네. 중도가 실패한 7가지 이유 중에 아주 다 적절하게 지적한 건데 네. 인프라 투자 없이 바람만 타려고 그런다. 지금까지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제3당을 주도하고 창당했으면서 결국 양대 정당에 다 들어갔잖아요. 누구누구 할 것 없이. 그런 거 보면 한때 그냥 제3당의 이득만 얻으려고 했지 네. 반사적 이득려고만 했지 자신들의 독자적인 비전 네. 어떤 전략 뭐 방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없고 그냥 바람만 타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저는 국민들 뜻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3지대 관련해선 이상민 의원께서 확실하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네. 더 이상 기자들의 질문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네. 뉴스큐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네, 이재호 상임고문, 이상민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